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최고의 궁합 시리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이 매우 깊어서 제외수까지 여러분 있는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연이 너무너무 깊고 제외수까지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꿀팁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연이 매우 깊다라고 할 때 이제 같은 학년끼리 한 층에 모이게 되고 또 그 한 층에 모인 학생들이 나누어져가지고 교실을 배정을 받게 되고 나하고 같은 반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학년들은 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983년생, 1984년생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그리고 1960년생도 있을 테고, 그리고 1990년생도 있을 테고, 1994년생도 있을 테고, 2005년생도 있을 테고. 2005년생은 이제 의류년이에요, 여러분. 의류년생들. 그리고 2004년생들도 있겠죠. 2004년생들은 갑신년생들이에요. 그리고 1990년대생들은 경호년생들이고 1994년생들은 갑술년생들이고요. 그리고 1960년대생들은 이제 경자년이고 경자년이 연주로 오겠죠. 그리고 83년, 84년생들도 마찬가지로 개해, 갑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태어난 연도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같은 층과 같은 교실에서 나눠져 모인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보통 인연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우리는 사주의 원리를 잘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몰랐겠죠.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같은 교실에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친구들이 다 이 연주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05년생들이 작년에 아마 대학교 1학년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을 건데 여기에 이제 의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살 친구들이 올해 21살이 됐겠네요. 그러면 이 의류년생 친구들은 나머지 6글자가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래서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의류년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사주 팔자 8글자 중에서 2글자나 같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 여러분 8글자 중에서 2글자가 같다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이 사주 팔자를 볼 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글자 혹은 2글자만 같더라도 정말 큰 동질감과 같은 일간이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동질감도 느끼고 성향이 비슷함도 느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연도 중에서 만약에 똑같은 연도에 태어났다 라는 것만 해도 8글자 중에서 벌써 2가지 글자가 같은 글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창 모임이 은근히 많죠. 동창 모임이 은근히 많고 동창으로 모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른이 돼서까지도 지속적으로 모이고 이제 부부 모임도 동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속적으로 모이는 모임도 케바케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 담임 선생님들은 다 그걸 느낄 거예요. 각 연도마다 이제 입학한 생년이 다르겠죠. 근데 그 학생들 연도마다 분위기가 좀 공통된 분위기가 있을 거거든요. 의류년생들이 올해 21살이 됐고 갑신년생들이 이제 22살이 됐겠죠. 그러면 의류년생들과 갑신년생들은 여러분 당연히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다르겠죠. 의류년생들이 갑신년생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섬세하고 다소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겠다. 갑신년생들이 조금 더 배포가 크고 통이 크고 스케일이 크고 섬세하기보다는 투박할 수도 있겠고 여성스럽기보다는 다소 보이시할 수 있겠다. 요렇게 우리가 좀 정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느낌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똑같이 90년생과 60년생이 경금을 이렇게 연주에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경우년 사람들과 경자년 사람들은 그 느낌 자체가 또 다르고요. 90년생 사람과 94년생 사람은 또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께 사주에서 상대방과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열어보면서 임상을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일간의 상대방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 10개의 천간들이 나랑 똑같은 일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엄청난 인연이 있다, 연이 깊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요. 같은 목일간일지라도 성정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병화와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화일간일지라도 너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병화는 공평하게 만물을 비춰주고요. 정화는 세밀하고 치열하게 한 곳만 비추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오행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힘들고, 더더욱이 다른 오행의 일간이라면 아무리 생과 극의 관계에서 좋은 궁합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관계가 좋게 연결이 될지라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이기적인 말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정말 맞아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널 이해해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은 매우 개인적인 개체이고요. 너의 감정이나 상황이 이해가 가 라는 말 한마디에 엄청난 모순점이 있는 게, 이 이해라는 것이 아주 단편적으로 내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 안에서 비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은 타자가 경험을 한 그 상황, 그 경험을 했을 때 그 감정, 마음, 그때 그 분위기, 그 상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타자를 온전히 이해한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서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속궁합과 겉궁합을 말을 하는 거겠죠. 아무리 속궁합과 겉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성별이 달라요. 첫 번째로 성별이 다르고 두 번째로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일간이 같다라고 한다면 성별이 다르더라도 이해의 폭이 정말 넓어지게 됩니다. 병화와 정화의 아주 큰 차이점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갑목과 을목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갑목과 을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갑목은 위로 자란다는 것이고 을목은 가로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이 서로는 절대 이해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 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MBTI에서 N이 N을 이해해주는 거, S가 S를 이해해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유가 완전히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유사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일간만의 특성과 특징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그래서 나만의 비밀 같은 거죠. 나만의 비밀이나 약점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이자 유일한 같은 편, 동료, 요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같은 일간일 때 궁합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간일 때 궁합은요, 여러분, 연이 그만큼 깊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일주가 같다까지 간다면은 이것은 더 연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연이 깊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재회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합을 보실 때 상대방 사주를 열었을 때 나와 예를 들어서 연주가 같다는 거는 나이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같다라는 것도 엄청난 인연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월주가 똑같다. 그것도 상당한 인연이고요. 거기서 더 인연이 깊어지는 거는 나하고 일주가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헤어지더라도 재회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만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을 무작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일간들 중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줘야 되는 같은 일간끼리의 궁합은요. 을목과 신금과 병화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렇게 이제 만났다 상대방을, 그러면 요 을목과 신금과 병화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나 자신이 빛나야 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빛나야 한다 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연애를 하게 되실 경우에는 한쪽의 양보가 필요하거나, 그래서 요렇게 만나게 되실 경우에는 자칫하면 경쟁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경쟁수나 질투가 생겨요. 아무리 남녀 관계라고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보다 좀 못난 것 같아. 혹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 특히 더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양보가 필요하거나 혹은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요렇게 궁합이 구성이 되어 계신데 사내 연애 같은 거 있죠. 사내 연애를 하는데 직급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병화 신금의 관계에 대해서 궁합 이야기 6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병화와 신금 같은 경우는 신금이 병화를 위해서 다소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된다,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금과 병화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을목과 신금 병화 분들이 같은 일간 분들을 만났을 때도 한쪽에 양보가 필요한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하고 비견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이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서로를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셨을 때 조금 더 건강한 관계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일간끼리의 궁합이
엄청난 인연이 있다. 연이 깊다. 그리고 같은 일간끼리의 궁합에다가 플러스 일주까지 만약에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재회수까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깊은 연이 되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오늘 궁합 이야기 7번째 최고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